환자가 매일매일 집에만 있으면서 이렇게 살고 싶지 않고 인슐린 4번 맞고 약 한 주먹씩 먹는 거 싫다. 97kg에서 59kg. 네, 비용이나 이런 건 혹시 Dr. Friends.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오늘도 이제 김보연 교수님을 모시고 고도비만 환자분들 그분들께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말 너무 살이 많이 찌게 되면은 다이어트가 쉽지가 않아요.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정말 열심히 해도 이 비만이 질병이 돼버린 상태에서는 그거를 개인의 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비만이 너무 굴레가 돼가지고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께 김보연 교수님께서 좀 추천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고 해서 오늘 이야기 좀 준비했어요. 병적 비만, 고도 비만이라고 하는 이 비만은 사실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는 비만입니다. 암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 다양한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질병에 노출되면서 굉장히 환자가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봐도 계속 실패하고 체중은 더 불어나면서 아예 바깥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병적 비만, 고도 비만을 치료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수술이 비만 대사 수술입니다. 정식 명칭은 비만 수술이 아니라 비만 대사 수술이군요. 그래서 이 수술이 두 가지가 가장 표준 술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 넓은 위의 용적 부분을 그대로 수직으로 잘라서 이제 식도에서부터 위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일자로 이렇게 연결이 되도록 위에 용적을 줄이는 수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먹는 양을 저절로 조절하게끔 만드는 수술이기 때문에 섭취 제한을 시키면서 체중이 줄어드는 그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위가 작으면 금방 포만감을 느끼니까요. 그거 다시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사실. 네. 우리 몸은 참 적응의 동물이라서 네, 그래서 두 번째 수술은 소장의 상부를 거치지 않은 채 음식물이 소장 하부로 내려가게끔 이제 섭취 제한을 시킨 그 위를 바로 소장의 위쪽에 연결하지 않고 소장 하부에다 갖다 붙이는 수술이 있습니다. 이걸 루아이 우회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 용적이 작아졌죠. 그래서 섭취 제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회를 하게 되니까 소장의 상부 쪽으로는 음식이 내려가지 않으니까 흡수가 잘 되지 않는 영양소가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흡수도 이제 억제가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원리에 의해서 이 루아이 우회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중이 많이 줄어들고 또 여러 가지 뭐 당뇨라든지 이런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교정이 된다고. 대사 질환도 좋아지는 거네요. 네. 이게 체중이 빠지고 나서 좋아지나요? 아니면 체중이 빠지기 전에도 이 대사 질환이 개선이 되나요? 위 소매 절제술이라고 제가 첫 번째 얘기한 수술은 사실은 어느 정도 체중이 줄어야지 당뇨병이 좀 좋아지는데요. 루아이 우회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체중 전혀 줄지 않았고 수술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바로 혈당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체중이 줄어드는 효과 때문에 당뇨병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뭔가 이 수술에 어떤 다른 체중 감량 그리고 비만 대사 이런 것들이 개선되는 원리가 있는 거죠. 소장이 굉장히 길죠. 상부 이제 소장이 있고 하부 소장이 있는데 이 하부 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인크레틴, 그 중에 하나가 GLP-1입니다. 이 GLP-1은 우리가 먹은 음식이 많을수록 많이 분비됩니다. 음식을 먹죠. 그럼 이 음식이 원래는 소장의 상부 쪽에서 많이 흡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루아이 우회술을 이제 하고 나면은 그대로 소장 하부로 내려가게 돼요. 그 양이 이제 많고 갑자기 한꺼번에 확 내려가게 되면은 자극을 받아서 GLP-1이라고 하는 소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하게 되고 그 호르몬의 영향에 의해서 체중이 줄고 식욕도 조절되고 혈당도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소매절제술만 하신 분들을 보면 너무나 식욕은 좋아요. 그렇구나. 그런데 들어가지 않는 거니까. 네, 그래서 들어가지 않으니까 먹다 멈추지만 입에서는 너무 먹고 싶어요. 그런데 루아이 우회술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수술 후에 못 참을 만큼의 그런 배고픔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술식 중에 이제 장단이 있겠지만 이제 첫 번째 술식은 간단하죠. 소매만 절제하고 봉합하고 보통 복강경을 넣어서 수술을 합니다. 수술 시간도 본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시간 정도면 수술을 끝내시는 경우가 많고요. 입원 기간이 일주일이 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루아이 우회술 같은 경우에는 술식이 복잡하죠. 그렇죠. 네. 자르고 다른 부위에 연결하고 그러니까 연결 부위가 많다 보니까 술식이 복잡한데 당뇨병도 심하고 비만도 심하고 모조리 다 심하신 분들은
사실 루아이 우회술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는 합니다. 고도비만 환자들이 받고 있는 이 비만 대사 수술의 적응증이 비만도 30 이상이면서 동반 질환이 있거나 또는 비만도가 35 이상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술입니다. 이거는 미용 목적으로 하는 수술이라기보다는 살려고 하는 수술? 그런 느낌인데요. 이해가 잘 안 되셔서 비만도 35가 어느 정도냐면 170에 최소 103에서 104kg 정도 몸무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수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세 자릿수 몸무게이신 그 환자들이 받는 수술이죠. 그런데 보통 30% 정도는 체중이 줄어요. 아, 그럼 100kg였던 사람이 한 70kg 정도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진짜 사실 많이 달라지겠네요. 1년간 1년 동안. 네, 스케줄대로 식이요법 하면서 1년간 하실 경우에 평균 그 정도 체중이 줄어들었습니다. 위 소매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20kg 정도? 일반적으로 거기서도 이제 그쵸. 편차가 좀 있겠지만 전 제일 제가 인상 깊었던 환자는 32살밖에 안 됐는데 젊다. 당뇨병이 너무 심해서 인슐린을 4번 맞고 있고 고혈압 약을 아무리 먹어도 혈압이 조절이 되지 않는 158cm 정도의 체중이 한 97kg 정도 나가는 여성분이 있으셨어요. 그 환자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 이후로 계속 그 정도 몸무게였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체중이 성공적으로 빠진 적이 없는 분이었고 또 노력을 안 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나름대로는 부단히 애쓰고 근데 이제 급기야는 이제 혈압 조절이 되지 않다 보니까 신장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2기 신부전으로 진단을 받고 신기능이 저희가 최소 60%는 넘어야 되는데 신기능을 계산해 보면 45%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환자였는데 환자가 매일매일 집에만 있으면서 이렇게 살고 싶지 않고 인슐린 4번 맞고 약 한 주먹씩 먹는 거 싫다. 신장내과 쌤한테 얘기하니까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살을 한번 빼는 거를 계획을 세워보자 해서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그 환자는 루아이 우회술을 받았고 식이요법을 이제 처음부터 많이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1년 동안 열심히 관리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다니고 있는데 현재는 체중이 지난달에 오셨는데 59kg. 야, 엄청 빠졌네요. 97kg에서 59kg. 이제 물론 이제 그분이 많은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운동을 하고 싶었지만 관절 아프고 해서 못했는데 딱 80kg 안쪽으로 들어오면서부터는 당당하게 이제 운동복 입고 헬스장 가서 운동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효과를 받고 무엇보다 인슐린을 끊었습니다. 그다음에 당뇨약과 혈압약이 5알 정도 됐었는데 그것도 지금 한 알, 혈압약 딱 한 알 빼고 다 끊었고 제가 가장 기쁘게 생각하는 게 마지막으로 체크한 신기능이 74%. 개선이 됐네요. 네. 왜냐하면 혈압 조절도 잘 되고 당 관리가 잘 되니까 그리고 이제 무월경도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제 수술을 하라 이런 거 아니고요. 그런데 정말 수술이 필요해 보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비만대사 수술하면은 지방흡입술을 생각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또 그런 경험 있으시죠? 가끔씩. 네, 그냥 지방흡입술로 생각하는데 그런 수술은 아니죠. 무조건 수술이 아니에요. 먼저 약물 치료라든지 운동, 식이요법 열심히 해보시고 도저히 답이 없고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경우에는 정말 이런 수술이 있다는 거를 정말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단 한 분이라도 이 방송을 보시고서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면담을 한다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수술이 너무 좋은 치료가 꼭 필요한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비용이나 이런 건 혹시 되게 중요한 점인데 과거에 이제 몇 년 전에는 이 이제 수술법이 급여가 되지 않아서 1,000만 원 이상의 많은 돈이 들었던 수술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 1월부터 아까 제가 말해드린 고도비만의 정의에 합당하신 분들은 보험 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수술비가 얼마일지 너무 궁금해서 최근에 오신 분께 총 입원 기간 수술비 다 포함해서 돈이 얼마 들었냐고 물어봤더니 500만 원 정도였는데 문제는 이게 수술비뿐만 아니라 그 환자가 꽤 긴 시간 입원을 해 있은 그 모든 돈이 포함된 금액이었고 이제 그분이 평범하게 입원했고 평범하게 퇴원을 하셨기 때문에 비슷하지 않을까 싶고 병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터무니없이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대충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수술 끝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하게 아무거나 먹고 살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이후에 시기를 정상적으로 적응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최소 1년. 위가 없고 위가 우회로를 통해서 위 상부를
거치지 않고 소장 하부에 연결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함이 생기겠죠. 그거를 적응시킬 때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소장의 상부에서만 흡수되는 영양 성분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 비타민 B군, 그리고 철분, 칼슘 이런 것들이 소장의 상부에서 우리가 흡수가 됩니다.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영양제를 평생 좀 많이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 얼만큼이냐면 일반 종합 비타민제 아시죠? 그거를 2배 용량을 보통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칼슘과 비타민 D가 혼합되어 있는 그런 영양제들 있죠? 그거를 조금은 고강도로 먹습니다. 그리고 철분 제제, 필요하면 알약 또는 물약을 먹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그런 비타민 레벨 같은 것을 병원에서 측정을 해서 적정 레벨에 맞추게 되죠. 1년 정도는 상당히 열심히 병원을 다녀야 되는 것이 후속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도 있는 수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비만 대사 수술에 대해 좀 이야기해봤는데요. 이 영상이 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고 어떤 결정을 내리실 때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근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저희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